Over the next 3 years, it wants to reduce the number of temporary foreign residents from 6.2% of the Canadian population to 5%. The Liberal government is planning to overhaul temporary resident programs in Canada. The Immigration Minister announced today that for the first time ever, the federal government is looking to reduce the number of temporary residents in Canada. 안녕하세요. 카이입니다. 2024년 1분기에는 캐나다 이민하려는 분들한테 빅뉴스가 뻥뻥 터지는 시기였는데요. 앞으로 3년간 외국인 숫자를 줄인다는 것과 LMI를 축소한다는 방안을 발표했었죠. 그리고 그로부터 2개월가량 시간이 흘렀고 5월 1일부터 LMI 축소가 시행이 된 지금, 그래서 지금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이 LMI는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께서 LMI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LMI는 워크퍼밋인가? LMI가 있으면 워크퍼밋이 무조건 나오는가? 인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아니요 입니다. LMI는 노동청에서 고용주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도 좋다라는 허가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이민국에서 LMI를 주는 것은 아니에요. 노동청에서 LMI를 승인할 때 여러 가지 심사 요소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세 가지는 진짜 이 업장에 이 포지션이 필요한지, 정말 이 고용주가 캐네디언이나 영주권자 직원을 찾을 수가 없었는지, 그리고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할 때 월급을 제대로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MI는 고용주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LMI를 할 때 이주공사에서 왜 나의 경력이나 조건을 확인하는 걸까요? 바로 워크퍼밋은 이민국에서 주기 때문입니다. 노동청에서 고용주를 심사해서 LMI를 발급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 LMI에 나와 있는 포지션이 있는데요. 이 포지션을 그러니까 지원자가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이민국이라는 거예요. 워크퍼밋을 발급해줄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간혹 LMI를 들고 국경으로 갔는데 비자가 거절됐다. 공항에서 비자가 거절됐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절되는 이유가 LMI는 있지만 이민관이 판단하기에 이 업무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거절이 되는 겁니다. 거절의 이유는 다양한데요. 영어 능력과 나의 경력이 이 포지션을 수행하는데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이 사람이 다시는 본국에 돌아갈 것 같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 거절되는 사례가 정말 많이 늘고 있어요. 최근 실제로 있었던 사례로 어떤 회사에 매니저급으로 LMI를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영어 실력이 IELTS로 5점 정도였고 당연히 이 성적표를 워크퍼밋 받을 때 들고 갔습니다. 영어 능력을 증빙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민관이 보기에 이 정도 영어 실력으로 매니저 일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워크퍼밋은 거절되었습니다. 이렇게 LMI와 워크퍼밋은 심사 기준과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LMI를 하려고 할 때는 워크퍼밋을 받는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 식당에서 요리하는 포지션으로 LMI를 받는다고 치면 워크퍼밋을 받으려면 나의 요리 경력을 증빙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 거죠. LMI는 고용주 조건만 되면 대부분 잘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워크퍼밋을 받아야 입국이 되고 경력을 쌓고 영주권을 접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LMI가 가능한 포지션과 내 경력이 매칭이 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이 LMI가 축소되는 방안이 발표가 되었는데 이게 왜 이슈가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화면이고요. 2024년 3월 21일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위의 내용은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 낮은 실업률, 사상 최고 수준의 일자리 공석률로 인해서 LMI 프로그램 수요가 급증했다. 이러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그램은 정책 변경을 도입했었는데 노동시장 상황이 변화하고 일자리 공석이 줄어들면서 정부는 이 프로그램이 캐나다 내에서 필요한 노동사를 찾을 수 없을 때만 사용하도록 조정 중이다. 고용부 장관은 일부 한시적 조치가 계획보다 일찍 종료가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한시적 조치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아래 5월 1일부터 적용되는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빨간 박스 부분만 따로 떼어서 한번 볼게요. LMI 유효기간은 1년에서 6개월로 줄인다.
건설 쪽과 헬스케어를 제외하고 로우웨이지 스트림을 신청하려는 모든 고용주의 외국인 노동자 비율을 30에서 20%로 줄인다. 고용주는 LMI를 신청하기 전에 캐나다 내 유효한 취업비자를 소지한 난민 신청자를 포함한 모든 옵션을 사용해야 된다. 여기서 이런저런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LMI 유효기간을 줄이고 있으니 6개월마다 LMI를 연장해서 비자를 같이 연장을 해야 된다 하는 소리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LMI와 워크퍼밋은 다릅니다. 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LMI의 유효기간이라 함은 LMI가 발급이 된 시점부터 언제까지 외국인 노동자가 입국을 해서 일을 시작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즉, LMI가 발급되고 6개월 이내에 캐나다에 와서 일을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워크퍼밋은 입국 시점을 기준으로 1, 2년 정도 나오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5월 1일에 LMI가 승인이 되었는데 유효기간이 6개월 정도 나왔다고 칠게요. 그러면 내가 6개월이 만료되기 전에 한 10월 15일 정도? 이 정도에 캐나다 입국을 한다 그러면 10월 15일부터 1년에서 2년간 유효한 워크퍼밋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로우웨이지 스트림으로 일하려는 외국인 노동자 비율을 30%에서 20%로 줄이겠다는 내용인데요. 이건 어떤 뜻이냐면 업장 하나당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그 비율을 줄이겠다는 소리예요. 하지만 사람이 계속 필요한 건설 쪽이나 헬스케어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도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로우웨이지 스트림에만 해당된다는 내용입니다. LMI가 로우웨이지 스트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어떤 분들은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가 로우웨이지 스트림에 해당될 거기 때문에 엄청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조금 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용주는 LMI를 신청하기 전에 캐나다 내에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채용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 뜻은 외국에서 외국인을 데려오지 말고 현지에 있는 외국인을 쓰려는 노력을 해라. 이 뜻입니다. 법무사 입장에서는 이 조건이 가장 애매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캐네디언이나 영주권자를 채용할 수 없다는 것은 증빙이 가능한데 캐나다 내에 워크퍼밋을 소지한 외국인도 채용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채용하지 못했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증빙을 해야 되는지가 좀 애매한 거죠. 이 정책을 발표했으니 5월 1일부터 접수되는 LMI의 증빙 서류가 바뀌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아직까지도 그 접수 프로세스에 대한 변경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굵직한 세 가지 발표가 있었는데 여러분, LMI의 유효기간은 원래 6개월이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로우웨이지 스트림의 인원 제한은 원래 20%였습니다. 지금 나오는 화면은 2022년 4월 4일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2년 전이죠. 빨간 박스를 볼게요. 기존 LMI 최대 9개월의 유효기간을 18개월로 일시적으로 연장할 것이다. 옆에 괄호로 코로나 전에는 LMI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었다. 라고 나와 있죠. 그 아래 빨간 박스에는 숙박 및 음식 서비스와 같이 노동력이 부족한 7개의 부분에서는 고용주가 로우웨이지 포지션에 대해서 최대 30%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1년 동안 허용될 것이다. 다른 모든 고용주는 로우웨이지 포지션에 대해서 20%까지 고용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많은 고용주에게 적용되었던 예전 10% 캡에서 증가가 된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이건 2023년 10월 26일에 발표가 된 내용입니다. 아까 2022년 4월 4일에 발표한 내용들에 대한 업데이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빨간 박스 보겠습니다. 2022년 4월 4일에 발표한 대로 노동력이 부족한 7개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30%를 고용할 수 있는 것을 유지한다. 그런데 18개월까지 늘려줬던 LMI 유효기간은 12개월로 줄이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올해 발표한 내용은 그 유효기간을 6개월로 줄인다는 얘기죠. 즉, 코로나 예전의 상황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발표된 정책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수준입니다.
즉 지금 갑자기 LMI가 확 어려워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유효기간은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로우웨이지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LMI가 종류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하는 LMI 종류는 보고 계시는 세 가지입니다. 캐나다 각 주의 미디언 웨이지, 즉 평균 임금보다 높게 시급을 받는 포지션을 하이 웨이지라고 하고요. 그보다 낮게 받는 포지션을 로우 웨이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이 각 주의 평균 임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알버타를 쿠고로 시급 20불을 받고 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현재 알버타 평균 임금이 29.50센트로 확인이 되고 그러면 저는 로우 웨이지 스트림으로 LMI를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PR 스트림이죠. 이 PR용은 숙련직, 기술직만 신청할 수 있는 LMI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쿡은 숙련직이기 때문입니다. 즉 쿡으로 PR LMI를 신청한다면 로우웨이지 스트림에 적용되는 비율에 상관이 없게 LMI가 접수가 되는 거죠. 외국인 노동자 중에 상당수는 이렇게 숙련직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쿡, 사무직, 리테일 슈퍼바이저, 푸드 서비스 슈퍼바이저 이런 슈퍼바이저급의 포지션이 숙련직으로 속해요. 그러면 이 로우웨이지는 언제 쓰는 거냐? 보통은 캐셔, 청소, 서버 이런 직종에 쓰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숙련직, 스킬드 워커라면 이 비율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예전처럼 LMI가 막 잘 나올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외국인 비율을 줄이겠다고 했기 때문에 LMI 심사를 까다롭게 할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인력이 부족하니까 LMI를 정말 미친 듯이 뿌렸거든요. 심사관이 인터뷰도 하지 않고 접수된 서류만 가지고 LMI를 계속 승인을 해줬어요. 이렇게 막 뿌려댔으니까 사실 LMI를 받을 수 없는 고용주들도 LMI를 정말 많이 받게 되고 그만큼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쓰게 되고 합당한 대우를 못 받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숫자도 급격하게 늘어나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 LMI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처럼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코로나가 지속될 수는 없으니까요. 이미 캐나다는 코로나를 핑계로 너무 많은 이민자를 받았거든요. 그로 인해서 부작용도 진짜 엄청 많이 생겼고요. 지금은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고자 하지만 부득이하게 숫자를 줄이면서 돌아가고 있는 모양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발표들을 들으면 일단 사람이 놀랄 수밖에는 없잖아요. 특히 캐나다 준비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준비를 시작하셨을 거기 때문에 원래부터 LMI가 잘 나오고 원래부터 유효기간이 길고 원래부터 30%의 그 숫자가 적용된 줄 아셨을 거예요. 너무 당연합니다. 알아보기 시작할 당시에는 그랬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오랜 기간 정책이 바뀌는 걸 보는 제 입장에서는 크게 놀랄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원래대로 가는구나. 이 정도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사람 마음이 쉽게 풀어주는 정책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좋구나. 잘 됐네. 이 정도로 넘어가게 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때는 그게 지금보다는 어려워지는 얘기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막 난리가 나잖아요. 카페나 블로그나 유튜브에 캐나다에 끝났다는 얘기만 엄청 많이 들리고요. 제 솔직한 생각은 최근 2, 3년에 비하면 어려워지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5월 1일부터 접수된 LMI 심사는 조금 더 까다롭게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까다롭게 본다 한들 고용주가 진짜 이 사람이 필요하고 내가 캐네디언이나 영주권을 구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서비스 캐나다에서 아니야, 넌 캐네디언을 반드시 써야 돼. 너 사람을 못 구한 게 아니야. 다시 구해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필요에 의해서 LMI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보다 더 까다로웠던 시절에도 LMI는 계속 승인이 되었고 외국인 노동자는 계속 들어왔거든요. 그냥 여기저기 사람들이 하는 말로 캐나다 이민을 포기하거나 결정하거나 그렇게 흔들릴 것이 아니라 이렇게 팩트를 기반으로 예전 히스토리를 알면서 현재 상황을 생각해보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캐나다 이민이 까다롭고 어려워졌지만 그렇다고 캐나다 이민이 끝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려워진 거는 어려워진 거 맞거든요. 이럴 때는 충분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조금 더 유리한 시점에 이민을 계획하는 것이 여러분의 돈과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